안녕하세요, 닥터시다TV입니다. 일본이 결국 갈 때까지 갔습니다. 전날 아베 신조의 최측근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100%라고 선언했었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2일 오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베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결정했다고 교토통신 등 일본 언론이 속보로 전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건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제품과 소재 등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한국은 2004년에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1000개 이상의 수출품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사실 7월 1일 이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역시 실제로 심사 통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과가 0건이었다는 겁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미 고노다로 일본 외무장관에게 관련 메시지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강 장관은 일본에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지소미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제 한국 정부가 대응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하면 지소미아 재검토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2시에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일본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겠죠. 일본 정부는 이후 며칠 안에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주무부처의 수장인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가 연서한 뒤 공포를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실제로 시행되는 시점은 그로부터 21일 이후입니다. 시점을 따져보면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했습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 정말 궁금합니다. 닥터시다TV가 빠르게 소식 전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키트를 지원할 경우 성능 평가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8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한국이 유전자 증폭 검사 키트를 일본에 지원한다면 사용하기 전 국립감염증연구소에 성능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검사 키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기에 앞서 자국에서 실시하는 PCR 검사와 동등한 수준의 정확도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양국의 코로나19 검사 키트 협력 방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지원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앞서 아사히는 26일 한국 정부 고위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일 관계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공식 지원을 요청한 바 없으며 한국 정부도 지원을 전제로 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지원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27일 국내 한 언론은 한국 정부가 제1교포 사회의 유력 인사들을 통해 일본 자민당 등 관계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 날 주일한국 대사관에서 최근 교민단체를 면담, 향후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재외동포의 마스크 수요를 파악한 바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일본 정부에 대한 마스크 지원 타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스크의 해외 반출은 통제되고 있으나 우리 국내 사정에 여유가 생기는 대로 요청국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마스크를 포함한 코로나19 방역 물품의 해외 반출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산 진단키트를 거절했다가 이제는 2배 가까운 돈을 줘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덴마크 보건장관이 한국산 진단키트 제안을 거절했다가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업체 오상 헬스케어는 페루에 진단키트 50만 개를 개당 35불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페루는 한국 업체의 제안을 거절하고 중국산 진단키트를 대거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진단키트에서 불량이 계속 나오며 급기야 음성으로 진단받은 국회의원까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페루는 뒤늦게 다급히 한국산 진단키트를 주문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최근 전 세계 나라들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찾아보니 물량이 딸려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최근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세계 30여 개국으로부터 수주한 진단키트 물량이 벌써 1000만 개가 넘었습니다. 현재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모로코,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등에 공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개당 35불에서 60불로 올랐습니다. 페루의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자 페루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페루는 지금 남미에서 확진자가 브라질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7일 기준 확진자 수는 27,517명으로 3만 명에 육박해 가고 있고 728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페루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 만인 지난달 1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민 자가격리령을 내렸습니다.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제한적인 외출만 허용하고 격리 위반자는 가차 없이 처벌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항공노선도 모두 폐쇄하며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고 거리 격리 위반자들을 단속하는 경찰 1,300여 명이 확진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집단 감염 속의 주무장관인 카를로스 모란 전 내무장관은 지난 24일 갑작스럽게 사임했습니다. 모란 전 내무장관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페루 언론은 경찰 보호 장비 구입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진단키트마저 중국산 불량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왜 진작에 확보하지 못했냐며 이제는 비리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페루와 같이 국민들에게 왜 한국산 방역 물품을 확보하지 않느냐고 비판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25일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검사 장비와 함께 마스크 제공과 의료진 파견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지원은 한국 내 대일 감정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6일 주일 한국 대사관은 일본 정부 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라며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리 영사관에 마스크와 자료 제공 요청을 한 적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왜 한국에게 도움을 받지 않느냐고 대놓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우월주의를 외치던 트럼프도 한국의 공식 요청에서 도움을 받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도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한국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채 점점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이 도움을 주려 했으나 아베 정권이 요청하지 않아서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앞으로 일본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일본의 언론과 국민들에게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 진단키트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 진단키트 생산업체 관계자는 전 세계 모든 수입상들이 주문 문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주문을 가려내야 할 정도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계약 금액이 10억 원 정도는 이제 흔해졌고 몇십만 대 분량 수출도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확보하려고 각 나라들은 경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메릴랜드와 콜로라도에서는 작전을 세워 한국산 진단키트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에 앞다투어 진단키트와 방역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자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제대로 검사나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 일본 아베 정권은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추경 예산에 관광이나 이벤트 사업을 촉진할 사업이 20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여행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등 관광 및 외식 산업을 촉진하는 사업비로 1조 6,794억 엔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방문을 촉진하는 사업비로 96억 엔을, 환경성은 국립공원이나 온천 관광지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도록 하는 추진 비용으로 6억 엔을 각각 추경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방역 작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벌써부터 관광산업에 거액의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아베 정권은 감염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 올림픽이나 관광산업을 더 앞세우며 결국 돈을 더 중시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6% 아베 임기 연장 반대 차기 총리 덕목 공정함, 리더십 성실함. 일본 유권자 가운데 3분의 2는 내년 가을 임기 만료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계속 재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 신문은 18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6%가 아베 총리가 자민당 당규칙을 개정해 총재로 4기 연임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의 네 번째로 연임하면서 총리에 유임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26%보다 훨씬 많았다. 자민당 지지층에선